하루에 단 한 스푼, 그런데도 몸 전체가 달라졌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데도 자꾸 피곤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무거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분들 중 몇몇은 하루에 식초 한 스푼을 마시는 습관만으로 그 모든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초가 모두 좋은 식초는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비슷하게 생긴 식초가 수두룩하지만 알고 보면 몸에 도움이 되는 식초와 그렇지 않은 식초가 명확하게 나뉘거든요. 오늘 방송을 통해 어떤 식초가 좋은 식초인지, 왜 요즘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초를 마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할 수첩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제가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식초, 진짜 발효된 식초 맞습니까? 대부분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요리할 때 쓰는 식초는 양조 식초라고 부릅니다. 이건 공장에서 짧은 시간에 초산균을 넣고 빠르게 만든 식초예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쉽게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진짜 좋은 식초는 뭘까요? 바로 발효식초입니다. 이 발효식초는 두 번의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로 술처럼 알코올 발효를 한 뒤 두 번째로 식초로 변하는 초산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다양한 유기산과 우리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쉽게 말해서 몸에 좋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다는 거죠.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그럼 나는 어떤 식초를 사야 하나요? 마트에 가시면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식초들, 바로 그게 대부분 발효식초입니다. 제품 뒷면에 성분 표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제수, 초산만 적혀 있다면 그건 양조 식초고요. 현미 발효 식초, 과일 발효 식초처럼 원재료와 함께 발효 과정을 거쳤다는 내용이 써 있으면 믿고 드셔도 됩니다. 제가 먹고 있는 식초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당뇨와 식초의 관계입니다. 식초는요, 혈당을 낮추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가 자는 동안 췌장은 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초를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도 해서 식후 혈당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건 단순히 입소문이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도 식초를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향상되고 포도당 흡수가 지연된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식초는 원액으로 드시면 위에 자극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보통 한 컵의 물에 식초 한 스푼 정도, 여기에 꿀을 살짝 타면 맛도 순하고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혹시 점심을 드시고 나면 잠이 쏟아지시진 않으세요? 이것도 사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반응 중 하나입니다. 그럴 때 식초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완화해 주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할게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 식사 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 가족력이 있어서 미리 관리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께는 하루에 식초 2잔, 많으면 3잔까지도 괜찮습니다. 다만 위장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빈속보다는 식사 직후나 간식과 함께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음식과 함께 드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어묵탕에 식초 몇 방울, 나물 무침에 식초 한 스푼,
생선 요리나 샐러드에 살짝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식초 음료도 다양하게 나오죠. 사과 식초, 파인애플 식초, 현미 식초 등등. 하지만 이 중에서도 천연 발효라는 단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식초가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혈관 건강 전체를 도와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선 고혈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초가 고혈압에 좋은 이유는 몇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체내 지방 합성을 억제해 줍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 성분이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요. 동시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혈관 안이 기름때처럼 끈적끈적해지기 쉬운데요. 식초는 그것들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식초는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주는 기능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짠 음식을 줄이려고 애쓰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초의 신맛이 짠맛을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만들 때 소금을 조금 덜 넣고 식초를 한두 방울 넣어 보세요. 맛이 밍밍하지 않으면서도 짜지 않고 깔끔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식초를 요리에 활용하면 염분 섭취는 줄이면서 혈압은 안정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몸속의 수분을 빼주는 이뇨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속에 수분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혈관을 압박하게 되는데요. 식초는 이런 과도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내보내줘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도 이뇨제를 함께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식초도 비슷한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을 끊고 식초만 드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약의 효과를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심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노화되면서 탄력이 줄고 혈관벽에 기름이 쌓이게 되죠. 이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동맥이 딱딱하게 굳고 안쪽이 좁아지다 보면 피가 잘 돌지 않아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식초가 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식초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벽의 노화를 막아주고 혈관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식초가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피가 더 잘 흐르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 가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가슴이 조이는 느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으신 적 있으시다면 혈관 건강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식초는 이런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아주 훌륭한 보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그러니까 피 속에 기름이 많은 상태에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고지혈증은 보통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기 쉬운데요. 나중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식초는 혈중 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거나 평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께는 식초가 꼭 필요합니다. 식사 후에 식초를 한 잔 마시면 음식물 속 지방의 흡수를 막아주고 소화도 도와주기 때문에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혈압이나 혈관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식초는 신맛으로 혀의 감각을 자극해서 짠맛을 적게 느끼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이나 반찬에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식초를 잘 활용하시면 평소보다 소금 섭취를 훨씬 줄일 수 있고 그만큼 혈압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식초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혈압이 높은 분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걱정이신 분들, 병원에서 심장질환 관련 경고를 들으신 분들께 식초는 꼭 챙겨 드셨으면 하는 식품입니다. 물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두 잔, 많아도 3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물에 타서 희석해서 드셔야 하고, 속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혈당 조절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몸속 장기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입니다. 특히 간, 위장, 신장 등 우리 몸의 해독기관과 식초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혹사당하는 몸속 기관들이 식초 한 스푼으로 어떻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통증 없이 조용히 버티다 어느 날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피로가 극심하게 느껴질 때 비로소 그 이상을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죠. 간의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해독, 영양 대사, 호르몬 대사.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 불순물, 약물,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물질을 해독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 단백질과 탄수화물, 지방을 처리해서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여러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조절하는 일까지 모두 간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간은 초기의 이상 증상을 잘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초는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에 함유된 다양한 유기산과 미량 영양소들은 간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방간은 음주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 운동 부족, 만성 피로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간에서 지방이 쌓이는 속도를 늦추고 대사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식초는 해독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간이 해야 할 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보조 역할도 함께합니다. 간 해독에 관여하는 글루타치온 같은 항산화 물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들도 발효 식초 속에는 존재하므로 단순히 신맛 이상의 작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리자면 지방간이나 만성 피로로 고생하는 분들이라면 하루 중 피로가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오후 3시쯤 식초를 탄 음료를 한 컵 마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이 대사를 촉진하면서도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나른함과 집중력, 저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식초는 위 건강에 있어 양면적인 작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체질과 현재 위 상태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초는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돕는 작용이 있습니다. 식사 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트림이 나오는 사람에게는 식초가 유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산 분비가 약해 소화가 느린 경우 식초가 위산의 보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식사 전에 희석된 식초 음료를 마시면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식초의 살균 작용입니다. 초산 성분은 위장 내에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처럼 위염, 위궤양의 원인이 되는 균에 대해 항균 작용이 보고된 연구들도 존재합니다. 물론 약물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식초 섭취는 위장 내 미생물 균형을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연 발효 식초에는 비타민 B군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서 식욕 부진이나 위장의 무력감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입맛이 없고 기력이 떨어졌을 때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곁들인 식초 음료를 마시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물론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공복보다는 식사 중간 혹은 식사 직후에 식초를 드시는 것이 좋고, 산도가 낮은 과일 식초나 희석 비율을 더 높여서 마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신장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며 혈압 조절 호르몬까지 분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은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거의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식초는 신장 건강을 위한 예방적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초의 항염, 항균, 그리고 이뇨 작용에 있습니다. 신장염이나 방광염 같은 여러 개 염증 질환은 세균의 감염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들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방광염 증상 완화에 식초가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보고도 있으며, 반복적으로 요로 감염을 겪는 사람들에게 식초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뇨 작용 역시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는 체내 불필요한 수분과 함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덜 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부종이 개선되거나 소변의 배출이 원활해졌다는 경험담도 많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간, 위, 신장 모두 몸속 독소를 정리하고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기관은 따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이 해독하지 못한 노폐물은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위장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영양분은 간의 대사 기능을 저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기관의 부담은 다른 기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처럼 동시에 여러 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식품은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여기서 생활 속 실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식사 시간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하루 중 피로가 쌓이기 시작하는 오후 시간에 식초 음료를 드셔보세요. 물 한 컵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 여기에 꿀이나 레몬즙을 살짝 곁들이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간과 위, 신장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이 됩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식초 음료를 대체해 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 그러니까 만성 피로, 수면 장애, 체중 조절 어려움, 그리고 변비 같은 증상에 식초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해도 하루 종일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아침부터 무기력하고 오후가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상태. 이런 피로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속 대사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젖산 분해 때문입니다. 몸이 피로할 때는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체 활동이 적은 상태에서 피로가 쌓이면 이 젖산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거운 몸 상태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이 젖산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인 여성분이셨는데 오후만 되면 늘 피곤해서 커피를 연달아 두세 잔 마시고도 멍한 상태가 계속된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커피 대신 오후 3시쯤 물에 식초 한 스푼과 꿀을 조금 섞어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후로 오후에 무기력이 확연히 줄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카페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수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주 깨는 경우,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 등 수면의 질이 떨어진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력 저하, 감정 기복, 호르몬 이상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가 수면의 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신경 안정 작용에 있습니다. 식초에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해 과도한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평소에 불면으로 고생하던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자니 몸이 무겁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던 중 저녁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식초 한 스푼을 타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잠이 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진 않겠지만 신경이 예민해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초가 몸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중 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체중이 쉽게 늘고 살을 빼기가 어려운 상태는 대부분 대사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식사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은데도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지방이 쉽게 쌓이고 잘 분해되지 않는 몸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초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를 섭취하면 위 내 수용체가 자극을 받아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되고 과식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식초는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고 인슐린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인슐린은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남은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만드는데 식초가 이 흐름을 차단해주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분이 하루 2번 식사 전에 물 한 컵에 식초를 타 마시는 습관을 들이신 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체중이 한 달 사이에 약 2kg 정도 감소했다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식단을 조절한 것이 아니라 배가 덜 고프고 기름진 음식을 덜 당기게 되는 경험이 신기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식초만으로 체중을 감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조절에 식초를 함께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체중 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변비입니다. 식초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배변이 어려워지고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나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은 장을 자극해서 부드럽게 운동하도록 돕고 동시에 장내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물에 식초를 타서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배변 습관이 개선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늘 3일에 한 번씩 배변을 하던 분이 아침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뒤로는 자연스럽게 매일 화장실을 가게 되었고 복부 팽만감도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요거트에 식초를 몇 방울 섞어 먹는 방식도 좋은데 유산균과 식초가 함께 작용하면서 장내 유익균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식초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피로, 수면 장애, 체중 증가, 변비 같은 문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몸속의 작은 균형이 무너질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식초 한 스푼이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식초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피부, 뼈, 근육, 전신 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식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몸속 기능을 보조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인상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식초는 충분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피부입니다. 피부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몸속 상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되거나 장기 기능이 저하되거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가장 먼저 피부에 나타납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칙칙해지고 김이나 잡티가 생기며 윤기가 사라지는 것 역시 내부 기능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초는 이러한 피부 상태를 개선하는 데 여러모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분해하고 간과 신장을 도와 해독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윤기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 안색이 어둡고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던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화장품을 바꾼 것도 아니고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식초를 꾸준히 마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부터 주변에서 피부가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루 2번 식사 전 식초 음료를 마시는 것을 습관처럼 이어오셨는데 피부뿐 아니라 장과 배변 리듬도 안정되었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질 주기와 탄력입니다. 피부는 보통 약 28일을 주기로 새롭게 재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산화 스트레스가 많을 경우 각질이 제대로 탈락하지 않아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잔주름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식초는 이 재생 주기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천연 발효 식초에는 비타민 B군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피부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식초는 외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물에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헹궈주는 방법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도 활용되어 왔습니다.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피부의 pH 균형을 유지시켜주고 염증성 여드름이나 뾰루지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식초는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여야 하며 피부가 민감한 경우에는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에 테스트를 한 뒤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노화 예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식초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활성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과정에서 가속화되는데 식초에 함유된 다양한 유기산과 미량 영양소들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고 미세순환을 도와 뇌와 심장, 피부까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활력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식초가 도움이 됩니다. 뼈 건강은 단순히 칼슘 섭취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칼슘이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입니다. 식초는 칼슘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초의 산성 성분은 칼슘을 이온화시켜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볶음이나 두부 요리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거나 칼슘 보충제를 섭취할 때 식초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것도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는 부신피질 호르몬의 균형을 도와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식초는 칼슘의 흡수와 보존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골다공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근육통과 요통 완화에도 식초가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초산, 구연산과 같은 유기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근육에 쌓인 젖단을 분해하는 데 관여하면서 운동 후 혹은 무리한 움직임 후 발생하는 근육통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면역과 회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는 그 자체로 면역력을 직접 높여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간, 장, 혈액, 신경계 등 다양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를 회복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식초는 위장 기능을 도와 영양소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장내 유익균을 돕고 간 해독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한 가지 예로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감기나 피로가 줄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환절기에 식초 음료를 생활 속에 포함시키면 감기나 호흡기 증상 없이 한 계절을 지나갔다는 말씀도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식초는 단순한 음식의 부재료를 넘어 신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고 강력한 건강 도구입니다. 물론 어떤 음식이든 과하면 좋지 않고 체질과 상태에 따라 섭취 방식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식초를 적절한 방식으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낸다면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한 잔의 식초가 수십 가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기억해 두신다면 오늘 이후 식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들려주세요. 댓글창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더 빛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